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너 시간입니다. 법인 택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회사에서 돈을 못 받고 있다, 회사에서 연차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등등 어떠한 고민이나 궁금증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십니까? 네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자, 법인 택시기사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발표했던 2차 법인 택시 근로자 지원금 사업이 공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원래는 작년 연말에 1월 6일 날 공고한다고 예정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사업 공고가 1월 8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기존에 알려드렸던 거하고, 첫 번째는 지급 대상은 우리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소속 기사님으로서 작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올해 1월 8일 현재 계속 근로하신 분만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소득 감소 요건은 사실상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1차 지원금 지급 당시에 매출 감소 요건이 확인됐다고 하면요, 별도 확인 없이 소득 감소 요건 인정해서 50만 원을 일괄해서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 시기가 기존에는 1월 내로 신청을 받아서 2월 추석 전에 설 전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나온 지원 시기는 우리 자치단체 행정 절차하고 지방의회 일정에 따라서 추후 확정된다고 공고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역시 지급은 우리 지자체로 넘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지원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복 수급이 안 된다는 건데요. 우리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하고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받으셨다고 하면 요거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현재 근무 중이셔야 되는 거죠? 1월 8일까지 계속 근무하신 분이면 돼요. 1월 8일까지? 네, 1월 8일 이후에 퇴사하셨다고 하더라도요. 작년 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1월 8일까지 계속 근무만 하신 것만 확정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법인 택시 기사님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1차 때하고 똑같아요. 우리 확인해서 저 회사에서 모아서 신청을 하시면 그대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입장이 있거든요. 다른 거 달라진 거 없이 1차하고 똑같다. 그다음에 대신에 금액만 50만 원으로 낮아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법인 말고 개인 택시 기사님은 그 버팀목 자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우리 자영업자시고요. 그다음에 1인 사업자 그러니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하셔서 일반 사업장이니까 매출 감소 요건 충족하시면 100만 원 지급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얼마로 인상이 됐습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1.51% 인상돼서 금년 이 정부 들어서 가장 낮은 인상률이었고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최저 시급은 8,720원이고요.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신다고 하시면 최저 월급은 182만 2,480원입니다. 이 금액들은 되게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우리 기존에 지원되었던 제도들이 조금 변경되는데요.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서 이거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여 215만 원 이하 근로자 고용하시면 작년에는 9만 원이 지급됐는데요. 지금은 요 월급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215만 원에서 219만 원 이하로 인상됐습니다. 4만 원 더 인상됐고요. 그다음에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있어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우리 220만 원 미만 근로자 고용하시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료를 지원해드리는 제도거든요. 이게 215만 원 미만에서 220만 원 미만으로 소폭 상향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최저임금 적용도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뭐 최저임금은요,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다 적용되는 거고요. 예. 뭐 우리나라 어떤 지역, 어떤 업종에 일하시든 이거는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가사 사용인하고 선언법 적용받는 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선원은 뭐 다들 배 타시는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가사 사용인은 우리 파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한테는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또 궁금하신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최저임금이 조금 급격하게 막 대폭 인상돼 왔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동안 뭐 지역별, 산업별로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논의가 있어 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시면요, 뭐 비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시든 뭐 파트타임, 뭐 그다음에 청소년 근로자, 또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근데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사실 뭐 또 이게 신체 장애가 있으시거나 정신 장애로 인해서 근로 능력이 좀 현저히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았다고 하면 최저임금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분들은 좀 예외가 되는 거고요. 네, 예외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문득 드는 의문인데 네. 최저임금 할 때 시간당 8,720원은 알겠습니다. 네. 최저 월급이 왜 182만 2,480원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월 유급 인정 시간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말씀드릴 때 노동부에서도 이제 홍보를 할 때는 항상 기준 시점은 1일 8시간 주 5일에서 주 40시간을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준점을 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월 유급 인정 시간은 항상 209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 계산식은 어떠냐면 1일 8시간 곱하기 주 5일 8 곱하기 5 플러스 만근할 경우를 가정해서 주유 8시간을 인정해서 일주일에 48시간분의 임금이 나가야 된다고 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 48시간 곱하기 4.345주 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4.345주는 약간 공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1년이 52주니까 이거를 12개월로 나눈 1개월의 평균 주수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8,720원 곱하기 209시간 하면 아까 말씀하신 182만 2,480원이 계산되게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될 텐데 그럼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역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 유급 인정 시간을 계산하시면 요게 당연히 내 최저 시급이 나오게 되는데요. 월급으로 지급받으시면 월급 나누기 아까 말씀드린 월 유급 인정 근로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일주 40시간 일하신다고 하시는 분은 그러면은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 나누기 209시간으로 해주시면 나의 시급이 산출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급하고 우리 당해년도 최저 시급인 8,720원하고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344번님은 최저 시급 제가 2001년에 처음으로 그 카페 알바할 때 1,900원이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다고. 20년 사이에 굉장히 올랐네요. 1,900원. 저도 최저 시급은 1,900원 때는 처음 들어봤네요. 1,900원. 좀 연세가 있으십니까, 이분?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1686번님, 이번 코로나로 제가 근무하던 병원도 감염, 전 기혼자고 해서 근무 못한다고 했더니 사직서를 내라고 합니다. 의견을 좀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근무하시 못한다고 계산하신 거는 사실상 우리, 회사에서 어떤 휴직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받아들일 수 있냐의 문제도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다양한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사실 그냥 이 노무 관리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무를 못 하시겠다고 한 게 휴직을 말하시는 거였는지 그러면 휴직을 말하셨다고 하면 회사가
다른 우리 뭐 산업재해나 이런 휴직이 아닌 이상 육아휴직이나 법상 인정해줘야 되는 의무적인 휴직이 아닌 이상 사실 회사의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거든요.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휴직이 안 되니까 뭐 쉬려면은 사직을 해라고 말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권고사직의 수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이게 어떤 법에 어긋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 이제 코로나 네. 때문에 저 일 못해요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네. 그러면 그만둬라. 네. 이거 자체가 지금 법적으로 좀 근무자분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만두라는 게 사실상 해고의 발언이었다고는 생각되진 않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 그렇게 같으면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혔으니까 해고가 의사에 발현됐다고 봐서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에 대한 절차를 착수하면 되겠는데요. 예. 지금은 뭐 코로나19로 확진되신 것도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기혼 가정이 있으셔서 근무를 못 하겠다 당분간 하셔가지고 회사가 아무래도 휴직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사직을 해라고 하는 뭐 그런 수준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노무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9009번님께서는 저희 회사는 4대 보험을 5개월 넘게 연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네요. 사실 기업에서 4대 보험을 연체하고 있으면 우리 근로자분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한 가지밖에 없으세요. 예. 연체를 할 것 같으면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지 말고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해 주실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납입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우리 근로자분께서는 그 연금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세요. 예. 그런데 회사에서는 내 월급에서 공제를 해놓고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니까 결국에는 그 근로자 부담금만큼 우리 직원분께서 불이익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예.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임금 체불로서 확정되지도 않습니다. 기타 수당으로 확정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회수하실 수 있는 방법도 거의 민사소송으로밖에 다투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이상 당장 회사에서 요청해서 4개월 분에 대한 국민연금로라든지 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환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 방법을 조금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2320번님께서는 법인 택시 기사인데요. 네. 저희 한 달 26일 만근을 해도 140만 원도 못 받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저희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사실 요거는 우리 본인 택시 기사분의 운전 시간과 우리 택시 업계에서 노동조합과 그 택시 운송 사업자 간에 체결된 임금 협정에 따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현실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예. 임금 협정서에서는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법인 택시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 시간으로 인식을 하시니까 임금 급여 계산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게 됩니다. 예. 네. 근무를 많이 하시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차 나가고 계시면 계속 운행하시는 분들은 계속 운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그런 점이 조금 서로 간에 오해라고 하긴 그렇지만 조금 인식하는 과정들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그렇군요. 택시는. 4715번님께서는 아는 분이 급여는 180만 원 받고 4대 보험은 회사 측에서 내줍니다.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는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모든 급여는 세전급여로 법상은 세전급여로 환산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분은 180만 원을 실수령액으로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최저임금 판단할 때도 항상 이 실수령액을 역산한 세전급여로 월 유급 인정 시간을 나눠서 최저시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돼서 180만 원을 실수령으로 받고 계시면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계시면 최저임금에 위반될 일이 없습니다. 일단은 최저시급보다는 좀 많이 받고 계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1971번님, 청소 노동자 최저임금 122만 8천 원,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는데 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까? 퇴직해야 받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번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거는 특수 형태 종사자랑 우리 프리랜서 분들한테만 지원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상 지금 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없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긴급 재난지원금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잘 파악이 안 되네요. 네. 일단은 방금 네. 말씀하신 그 특고 종사자 네. 프리랜서 지원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임금 노동자시기 때문에 네. 예, 현재 네, 그 사대보험에 가입된 고용보험에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산재보험 가입되니까 가입되신 분이시니까 사실 그 부분 그쪽하고는 좀 해당 사항은 없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9116번님, 산재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금액이 많을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는지요? 또 어떤 사람은 지원해주는 거라서 강제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강제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산재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산재니까 예. 비급여 항목서도 우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는 항목이 금액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지원되지 않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산재로 이제 산재 승인을 받으시고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거기에서 사용자는 어떤 해당되는 그 효과가 있거든요. 예. 산재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산재 의료비용 비급여 부분을 회사한테 청구하실 수 있는 법적인 그 권한은 없으세요. 예. 물론 회사가 청구해서 받으면 좋으시겠지만 그런 회사가 지급해야 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좀 유난히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예, 요즘에 왠지 연초에 사실상 상담이 없는데 저도 여기 사무실에 있으면 상담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때문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진 않아요. 네, 제가 별도로 예. 괜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자, 6768번님. 30인 미만 사업자입니다. 연차가 13개 주어지는데 법정 공휴일에 쉬면 연차를 차감합니까? 맞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실상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올해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화 됐죠. 예. 그래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시면 올해까지는 연차 대체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예. 법상 유효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차 대체 공휴일에 대한 연차 대체를 우리 각 근로자 개인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연차 대체 합의가 적법하게 체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되어 있다면 평일에 그러니까 소정 근로일에 대한 그 빨간 날에 대해서 연차 대체는 아직까지는 30인 미만에는 적법합니다. 예. 네. 2222번님. 저는 1일 12시간 주 6일 근무 중입니다. 실수령액은 250만 원인데요. 최저급여 위반은 아닙니까? 라고 하셨네요. 그러면은 잠시만 요건 시간이 좀 걸리는데 1일 8시 그러면 벌써 1일 12시간 하면 예. 사실상 휴게 시간이 있으신데요. 예. 휴게 시간을 제가 1시간만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시간 정도 연장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주 6일을 하시니까 나머지 11시간은 온전히 그 연장 근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곱하기 1.5. 그러면은 이분의 거의 시간은 281시간 정도가 나오는데 250만 원에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 지금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최저시급에는 그 위반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근데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해서 예. 그거는 한 번 더 알겠습니다. 부정확한 겁니다. 이거 예. 제가. 다음번에 그러면 한번 정확히 계산하신 값을 다음 주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제가 됐습니다. 대답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